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은 오늘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재료만 놓고 보자면 파월 의장이 통화 완화적인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의 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볼 것이 바로 지난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 0.9%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잠정치로 보니까 0.6% 역성장으로 좀 개선된 모습이, 수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덕분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장 반등에 큰 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와 함께 다른 시장 현상들도 시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가는 2%대 하락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2.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다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덕분에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반등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보도 덕분에 나스닥 100 지수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들이 바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스닥 지수까지 끌어올리면서 3대 지수는 함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시황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월 25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음 날 예정된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잭슨 홀 미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힌트를 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아직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폭을 가늠하기는 이르다라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왔기에 파월 역시도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반응이 많습니다. 한편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고 9월의 기준 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닌 50베이시스 포인트만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마이너스 0.6%로 속보치였던 마이너스 0.9%에 비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2,000건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탄탄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시금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세미콘덕터가 3%대의 상승세 보였고요.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4%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로 아래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세일즈포스는 눈에 띄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트리 먼저 보겠습니다. 저가를 내세운 미국판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약 10% 하락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라이벌 기업인 달러 제너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펠로톤은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18% 급락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순손실이 12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1년 전에 약 3억 달러였던 것에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때문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발표로 급등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3% 하락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둔화로 비용 절감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세일즈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지출부터 우선 축소할 것이다라고 보인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관련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호조 속에 2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83%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올해 말 이후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케어 대표는 직원 이메일을 통해서 아마존 케어가 아마존 고객들에게 적합한 장기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아마존은 이날 2.6%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텔라독, 아메리칸웰 등 다른 원격 의료 기업들은 이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약 1.5% 상승했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판매가 $1,000 이상의 스마트폰 중 애플은 4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14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의 점유율이 대폭 커진 건 미국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상실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곧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4의 중국 판매고 또한 강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목요일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란 핵합의 타결 가능성으로 이란산 원유가 원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 역시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결과 발표가 달러에 영향을 미쳐서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의 포문을 한번 열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핵심은 성장성이라는 건데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지난밤 사이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도 급등을 했거든요. 자, 성장성에 좀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매출 추정치를 6.3% 상회하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고객들을 더 추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1억 8,900만 달러에서 2억 2,800만 달러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의 이런 측면이 봤을 때는 사실 순손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지난밤에는 이런 손실 확대보다는 기술주의 미래 성장성이 아직까지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호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매출이 앞으로 이제 67%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런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사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11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사실 편차가 큽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그 성장주들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그런 다른 성장주들이 많은데 이런 성장주들이 어떤 손익에 대한 그런 손익 분기점을 달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197달러 정도 목표가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요. 기업마다 또 제각각이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도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기술주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이용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성장주들, 성장형 기술주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배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저점에서 조금 올라왔죠. 거의 75%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준비디어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처음에 이제 화요일 날 발표했던 준비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캐시우드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대량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 수준을 넘어서서 그래도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좀 시장에서 어떤 그 성장성을 좀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예측치가 하회하는 수준의 어떤 매출 예측치를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또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성장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단기 투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니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성장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옵션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수급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은 강달러에 의해서 수익이 더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6월달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분할 매수, 어떤 하반기에 이런 우려들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잘 이용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닥이 보인다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사진 보이시죠? 자,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 사이에 오히려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됐던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뭐 매출 성장률은 3%에 그쳤고 예상대로 게이밍 사업부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 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본장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참 부진한 이 게이밍 사업부는 성장세를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UBS에서도 게이밍 산업의 조정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물론 지금 게이밍 사업부가 부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만간 그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쯤이 바닥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본장 들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물론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도이체방크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의 175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165달러의 목표 주가를 고려해 보면 사실 전일 종가보다도 4%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제쯤 바닥이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과연 바닥 수준인 걸까? 그러면 지금부터 좀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떨까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는 350달러를 육박하던 그런 주식인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관련 산업들 동향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이폰 14 나온다고 이러는데 핸드폰은 좋은데, 근데 맥 제품 쪽에서는 지금 10.4% 이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관련 이제 컴퓨터 쪽에 델 컴퓨터만 보더라도 PC 출하량이 지금 한 2.8%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나마 뭐 이제 내년에는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뭐 델 컴퓨터도 목표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산업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로블록스 쪽 게임하는 이쪽도 보면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이 분야도 또 내년은 또 좋습니다. 내년은 16%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가 좀 안 좋다라는 쪽이고,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데 수익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179달러인데 179달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밴드를 만들면서 179달러면 그 밴드의 거의 맨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좋지 않다. 하지만 미래는 좋다. 이걸 이제 일반 성장주들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분기도 매출이 86억 달러에 순이익이 16억 달러나 되는 18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 16억 달러 수준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로만 평가를 받아서는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제 매수 의견으로 나오는 것도 바로 펀더멘탈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매출액도 분기별 매출액이 연속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아직도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앞서 봤던 그런 몇몇 회사들 손실을 면치 못하고 이제 조금 벗어나려는 회사들, 그런 어떤 기술주들, 성장주들하고 엔비디아를 비교해서는,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 이게 엔비디아의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지금 가격은 크게 매력은 없어 보인다. 지금 잡게 되면 잘못하면 하반기에 마음고생이 정말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중립은 없다인데 이 중립은 없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일부 쪽에서는 파월이 정말 매파적일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장이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아예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NBC 측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하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잭슨홀 연설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파월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0.75%포인트를 인상을 할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0.5%를 인상할지 0.75%를 인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뭐냐면은
지금 현재 2.5% 중립금리까지 이제 시장의 금리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립금리에 도달하면은 한 단계 멈춰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강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맞춰져 가지고 잭슨홀 미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근데요,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좀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을까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찰스이나 이쪽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보면은 1994년 뭐 이럴 때 그리고 97년, 99년 뭐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금리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좀 시장에서 좀 상승을 보였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에너지, 정보기술, 금융,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이런 6개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5개 섹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에너지 분야는 이제 금리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좀 순이익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특히 이제 보이는 게 정보기술 분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침체가 오더라도 기업의 수익이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기술 쪽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나 정보기술 쪽은 또 특히나 이제 침체기에는 인수합병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개 업종 산업이라든가 필수이미 소비재 쪽 그리고 재료 부동산 쪽은 특히 약세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부동산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미국에는 한국과 좀 다른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월세가 오르게 될 경우에 건물주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빠르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월세를 정부가 지정한 만약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디까지만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하거나 더 이제 넘어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징금을 직접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리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오르고 이러면 뭐 부동산 리츠 산업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지만은 그 기간 충분히 배당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의 폭이 이를 대부분 상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상폐 우려 감소라는 키워드인데요. 미국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감소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날 나스닥 100 지수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핀도어, 징둥닷컴, 바이두, 넷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들은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5거래일간의 저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최근 5거래일간의 이 주가 상승을 보더라도 굉장히 급격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핀도어인데요. 핀도어의 경우에는 거의 5일 동안 3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크게 오른 것도 징둥닷컴입니다. 20% 가까이 5거래일 동안 올랐고요. 물론 알리바바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주 크게 상승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약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서 나스닥보다도 훨씬 큰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주가 상승은 바로 이유가 이런데요. 미국과 중국의 회계 감사에 대한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었던 우려가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뭔가 회계가 불투명한데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가능하다면 이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회계 감사 업무 서류 그리고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서 이제 홍콩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에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국 테크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테크주, 미국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들을 이제 좀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 5월, 6월 달에 한번 이 중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 기업들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알리바바하고 제가 아마존닷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5월 달, 6월 달 해가지고 아마존닷컴은 바닥권에 있지만은 알리바바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상승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니오, 전기자동차 니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테슬라 주가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니오는 그때 그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급등하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는 이제 JD.com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JD.com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똑같은 형태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갭 만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새 차트에 공통된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고점입니다. 지난번 상승할 때 고점을 지금은 전혀 이제 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만큼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들이 상장 폐지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피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 보고서를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 통해서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거를 이제 SEC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증권거래소의 위원회 회장이 누군가를 보면 바로 갠슬러입니다. 이 갠슬러라는 사람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책이라든가 법률을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다가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 한 여기에서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끔 감사 절차를 진행할 거다라는 것만은 분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긴 했지만 수급에 의해서 오르긴 했지만은 이 소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불투명했던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호재가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